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달란트 서울의 대표 유백선입니다. 최근에 경제면 기사를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고금리가 이제 떨어지고 저금리 시기로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니까 다시 투자 시장으로 조금씩 복귀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많은 개미분들이 어디에 투자하실까요? 바로 삼성전자에 대부분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참 애증의 종목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수익 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삼성전자 투자하는 게 어려울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새롭게 투자하시려는 분들, 지금 투자하고 계신데 주가가 지지부진해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영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굉장히 특이한 포지션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삼성전자는요, 우리나라에서 상장된 종목들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약 400조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특히 코스피 지수의 약 23% 정도를 차지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위가 SK 하이닉스인데 이 시가총액이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200조도 안 된다는 말이죠. 삼성전자의 우리나라 내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시가총액 가중지수라는 걸 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시가총액이 큰 친구들일수록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큰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조금 다른 지수 방식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개별 종목들의 가중치를 둬서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을 균등하게 하려고 하고요. 우리나라나 미국은 시가총액이 큰 친구들일수록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 방식이 여러모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증시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같이 미국에 비해 훨씬 더 증시 시장이 작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게 코스피 지수 선물 상품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물 상품. 자, 선물 상품은 뭐냐면 퓨처스라고 해서 지금 당장 현물이 아니라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야 라고 예상하는 상품이에요.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뭐 6만 원 정도 사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선물 상품은 계약을 합니다. 계약. 한 계약, 두 계약, 세 계약을 해서 계약 수대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특히나 많이 장난을 하니까 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입을 했어요. 근데 선물인데 숏 포지션 선물을 매입했어요. 숏 포지션은 이제 떨어지는 거,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선물을 구매한 사람들의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코스피를 주저앉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삼성전자를 공매도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공매도하면요 23%나 차지하고 있고 시가총액 가중지수라서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얘 하나만 조지면 코스피 선물로 돈 벌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장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 불편한 진실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시가총액이 큰 그런 회사들이 많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같은 시가총액 가중지수를 쓰는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 이따 애플 설명하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시총이 얼마예요? 3천조란 말이에요, 3천조.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3천조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S&P 500 지수를 떨어뜨려서 선물로 수익을 내려 애플 하나 조져가지고는 되지 않는 시장이야. 이해되시죠? 선물만 그게 있나요? 아니에요. 옵션 거래도 그래요. 옵션 거래. 옵션 거래도요.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콜옵션을 매도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매도하거나 매수. 이 포지션을 갖고 계실 때 삼성전자만 조지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자체적인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체 시장, 그 코스피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바람에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심지어 개인들도요, 삼성전자의 공매도가 크게 나온 경우에는 옵션이나 선물 상품을 활용해서 수익을 엑스트라로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투자하실 때는 삼성전자 하나의 밸류에이션만 보고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투자하신다고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옵션 만기일, 뭐 선물 지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투자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막 복귀하시는 분들, 또 지금 아직 주식 공부하지 않고 그냥 삼성전자가 최고 기업이니까 삼성전자에만 돈 넣고 계신 분들은 왜 이렇게 회사가 주가가 안 올라갈까 많이 답답하시죠.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저같이 투자자산 운용사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삼성전자 투자하실 때는 파생상품 시장도 같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원한 삼성의 라이벌. 사실 시총으로는 뭐 상대가 안 되죠.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애플과 삼성전자 도대체 어떤 회사가 더 좋을까라고 아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상품성에서는 뭐 가타부타가 있지만 사실상 주식시장에서는 애플이 압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의 시총은 3,000조 정도 돼요. 3,000조. 네. 삼성전자가 400조대인데 애플이 3,000조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또 파운드리 라이벌인 TSM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1,000조가 넘어요. 삼성전자의 2배 이상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예요.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종합 가전을 다 만드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400조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수치이긴 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어떤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배당은 되게 좋아요. 배당금. 배당금이 지금도 아마 360원일 겁니다. 분기당. 그러니까 곱하기 4 하면은 6, 4, 24, 4, 3, 12, 한 1,500원 정도 되네요. 약. 연 1,500원 정도 배당을 주고 있어요. 애플도 마찬가지로 1,500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애플 주가는 지금 거의 30만 원 가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예 또 6만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배당 순위는 훨씬 더 커 보이죠. 그리고 애플은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을 소각을 해요. 소각. 자사주로 주식을 매입을 해가지고요. 소각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유통 주식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부양되는 효과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주식 소각에는 조금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배당금은 비슷하게 주는데 주식 소각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애플을 살까 삼성을 살까 종목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는 당연히 애플 주식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한 가지 뭐냐, 제조 역량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한다거나 메모리 반도체 칩을 직접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애플은 외주를 줍니다. 외주. 그 외주하는 데가 바로 이 TSMC죠. 외주를 주기 때문에 이 제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인건비라던가 투자 비용이 훨씬 이제 삼성보다는 덜 들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 하나에만 신경 쓰면 되죠. 그리고 애플은 무엇보다도 어떤 힘이 좋냐, 소프트웨어 파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iOS라는 생태계를 굉장히 잘 꾸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애플 중에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고민 중이시라면 당연히 저는 애플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특정 주식을 권하는 게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저는 애플을 택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장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모든 주식은요, 주가가 올라서 우리가 큰 수익을 내길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배 가는 주식, 10배거라고 하잖아요. 이 주식을 찾는 게 우리가 늘 우리의 꿈인데, 자, 삼성전자와 10배거 좀 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즉 성장성을 반드시 고려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 회사가 우리나라 1위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해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1차원적인 생각이시고, 성장성을 좀 여러분께서 전문적으로 파악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어려우시다면 ETF를 추천드립니다. 성장성 있는 섹터들 ETF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실 거예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성장성은 어떻게 될까?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큰 성장성은 저는 HBM이라고 생각합니다. HBM 반도체. 자, 이 반도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디에 쓰이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는 GPU, 즉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세트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인데, 자, 여러분이 AI 반도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GPU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AI 반도체,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호퍼라던가 블랙엘 같은 경우는 GPU 플러스 HBM이 합쳐져야 비로소 완제품이 돼요. GPU 하나 칩이 들어가면 HBM이 4개에서 6개가 꽂힙니다. 자, 그러니까 GPU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형국이잖아요. 이 GPU를 많이 팔면 팔수록 어디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요? HBM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AI 반도체는 아직도 돈이 많은 대기업들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혁신이 유지될 중견기업과 소기업들까지도 이 AI 관련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AI 투자가 계속 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HBM 반도체의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견고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 하나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고객님들께 말씀드렸던 건데 2달 전에. 자, 그래서 HBM 반도체를 만들 때 당장에 HBM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라인을 까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어떤 방식을 취했냐. 메모리 반도체, D램 같은 거. 이 메모리 반도체 라인을 HBM에 줘버렸어요. 일부를 양도해서 HBM 라인으로 편입을 시킨 거죠. HBM 반도체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이 라인을 열로 옮기다 보니까 뭐 공급이 줄어들어요? 자연스럽게? D램 등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말에, 작년 중순이었나요? 그때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거의 최하점을 찍었는데요. 올해까지, 10월까지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어요. 계속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HBM 덕분에 HBM 반도체 가격도 비싸니까 통상 D램이나 일반 메모리 반도체보다 3, 4배 비싼 걸로 알려져 있어요. HBM 반도체가 단가가 굉장히 좋은 거죠. 게다가 D램 공급도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가격 방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는 가지. 이거는 정말 새로운 소식입니다. 우리 고객들은 물론 2달 전에 제가 알려드렸지만, 자, HBM 반도체 말고 삼성전자가 새로운 먹거리로 지금 밀고 있는 반도체가 뭐냐면 LDDR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AI의 반도체라고 했을 때 교육용 반도체와 추론용 반도체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LDDR은 추론용 반도체예요. 추론용 반도체인데 어디에 들어가는 추론용 반도체? 온 디바이스 AI. 자, 온 디바이스 AI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지금 삼성전자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전부 다 갤럭시 AI가 지금 탑재가 됐죠.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AI가 자체적으로 서버에 연결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구동해서 그거를 AI 터칭을 해준단 말이에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사진에서 저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눕기 따는 거 진짜 도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LDDR이요, 저전력 추론용 AI 반도체예요. 자, 그 삼성전자가 자사의 핸드폰인 갤럭시에 넣어가지고 지금 막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LDDR 반도체도 앞으로 큰 수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삼성전자의 성장성은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요. 첫 번째, 파생상품, 옵션 시장과 선물 시장의 동향을 여러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애플이나 삼성 중 어떤 게 나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애플이 낫습니다. 배당금은 삼성전자가 주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죠? 성장성. HBM 성장성과 마찬가지로 D램 성장성, D램 가격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LDDR이라는 차세대 저전력 추론용 AI 반도체. 이거에 관련해서도 지금 선두 자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중에 만약에 책 읽는 거 좋아하시고 금융교육 제대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 더달한테 서울에서 운영하는 밀리언 프로그램에 지금 바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까지 바로 10월 한 달 동안에 가입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달과 동일한 요금을 저희가 책정해 드리고 있고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10% 인상된 가격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밀리언 서비스는 워렌 버핏이 하루 종일 뭔가를 읽는 양반이라는 그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경제 잡지와 좋은 투자 도서들, 그리고 이제 머니 마인드셋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두 번째로 저와 1대1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신 것들, 내용들을 함께 토론하면서 그 내용들을 다지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있는 서비스니까요. 더달한테 서울은 절대로 대리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러분 중에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싶고 지금 나의 삶을 바꾸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더달한테 서울의 밀리언 프로그램에 꼭 한번 지원해 보셔서 저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90%가 넘어요. 제발 구독해주세요. 다음에도 쉽고 재밌는 금융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